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밤 사이에 4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은 에너지 섹터의 상승과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참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섹터별로 보자면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섹터가 모두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를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거의 3.6%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난 밤 사이 시장은 전체 다 같이 올랐지만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후실적 덕분에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급반등이 눈에 띄었고요. 또 이날 상승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에서는 저점인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점 가까이까지 온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물론 아직 걱정할 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달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밤 사이에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3%를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우려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예정된 게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죠. 지난 6월 고용 시장에 대한 그 실태가 모두 다 발표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월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7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들 모두 금요일 6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큰 변동폭 없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12% 올라서 31,384선에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은 1.5% 상승했고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28% 상승해서 11,621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적 지표 관련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4천 명이 증가한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치였던 23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일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 명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의 39만 명 증가보다 더 적은 수준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연준이 7월 기준금리를 기존에 언급한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 둔화를 감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5월 무역 수지도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5월 무역 적자는 88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달 대비 1.3%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5월 무역 적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치인데요.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847억 달러보다는 높았습니다. 목요일장에서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 흐름이 전날에 이어 지속됐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둔화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미 국채 금리는 일제히 반등해 3%를 넘어섰는데요.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흐름이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웃도는 현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 흐름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기술 섹터, 그리고 소비재 섹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은 유가가 다시 $100를 넘어서면서 S&P 500 내에서도 상승세가 가장 도드라졌는데요. 마라톤의 슐럼버거가 각각 5%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온세미콘덕터가 9% 넘게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4.8%, 인텔과 퀄컴이 각각 3%, 5.7%가량 상승했습니다. 게임스톱 주가는 4대1 주식 분할 소식에 15% 급등했습니다. 주식 분할 결정에 따라서 기존 게임스톱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이달 18일 주식 배당을 통해서 보통주 한 주당 3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CFO의 사임 소식과 더불어서 임직원 해고를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6% 이상 급락 중입니다. 버진 갤럭틱 홀딩스는 보잉의 자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출시될 우주선 선단을 위한 추가 항공기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주가 12% 올랐습니다.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도 오랜만에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즈호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차 내놓으면서 상승했는데요. 미즈호는 소파이가 다른 경쟁 업체보다 경기 침체를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는 21.7% 급등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입니다. CEO가 5만 주를 이사회 구성원 2명이 각각 10,000주씩을 매입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하회했었는데요. 다시 급등해 1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유가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건데요. 공급 여건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잠시 멈추면서 금값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금값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9개월 내 최저치까지 하락했는데요. 어제장에서 온스당 1,7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세 역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 증시의 상승 영향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해서 2만 달러를 며칠간 하회하기도 했었죠. 현재는 6에서 7%대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현재 2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마켓 픽4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물센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볼 텐데 먼저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 관세 인하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부분인데요. 이 관세 문제는 사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하고 류 부총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뭔가 이제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진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뭔가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난 밤에 뭐 단체라든가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400건 이상 지금 그 관세를 유지해달라는 그런 요청서가
지금 백악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될 때 나는 이제 역대 가장 이제 친노동당적인 그런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표를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세를 철폐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일조하는 게 바로 미국에서 관세를 굉장히 크게 매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줄이려니까 앞으로 이제 그 중간 선거가 남아있는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할 수만 있다면은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국의 어떤 그 산업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산업들,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국 하면 이제 슈퍼 301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가정용 소비재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아마 진행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치를 진행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중국 제품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가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가운데 또 뭐 미국인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알리바바도 그렇죠. 최근 한 달 사이에 바닥에서 25% 상승했는데,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금쯤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중국 기업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바이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끝낸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알리바바가 지금 25%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이제 시티그룹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이상의 증권사가 지난주부터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중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 봉쇄 조치도 어느 정도 풀어가면서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난밤에 또 하나 소식이 온 게 뭐냐면은 9월 달에 새로운 규제가 시작이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사이버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미국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고, 뭐, 바이두라든가 아니면은 JD.com이라든가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중국에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줘야 된단 말이죠. 사용자들 데이터를. 그래서 요걸 이제 넘길 때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바이두가 제대로 이제 1년 동안 거의 제대로 영업을 못할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그 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의 경우에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미 반영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참 무서운 말이죠. 이미 뭐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반영됐다. 결국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 반대로 하락장에서 이미 반영됐다고 하면 이거 반등의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미 반영되어 있단 말을 지난밤 사이엔 누가 했을까요? 바로 연준의 대표적인 이 매파주 가운데 하나죠. 제임스 블러드 위원이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기존에 제시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여전히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대표적인 매파 위원답게 강력한 긴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면서도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앞으로 크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원기 활성화하다면서 올해 경기는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러드 위원은 올해 투표권이 있는 인물이죠. 실제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구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매파적 의견을 계속 내비쳐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이 인물이 일단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심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연준 위원들도 최근 금리 인상의 시장 영향력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내비쳤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임스 블러드 연준 위원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월가 IB들도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됐죠. 그리고 6월 회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50에서 75bp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를 3.4%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나온 거고,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그 블러드 총재가 이미 한번 해프닝을 만들어 놨었는데, 가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3년도 내년에 이 금리가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가격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에 상당히 반영돼 가지고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성장주들이나 이런 저가 매수주들, 지금 보면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이 10% 이상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침체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죠. 오늘 지난밤 같은 경우에도 해고자 수가 5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조금 떨어질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을 뒤집고 4,000건이나 상승을 했고요. 이제 산을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스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실업에 따른 침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출발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게 WD 매공이 지난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좋았는데 순이익이 떨어졌어요. 이 순이익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마이너스 9%나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이런 어떤 침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시작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게 맞지만 아직 침체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칩 가격 급락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지난밤 사이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칩 가격 급락이다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반도체 섹터가 사실 그동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밤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됐는데, 칩 가격이 지금 수요 호황이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마이너스 10.6% 하락을 했는데, 이게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몇 달 동안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피해를 받을 기업들이 나온 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이렇게 지금 세 개 회사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가격 결정력이 지금 보면은 다른 반도체를 쓰는 회사들이 이미 올 초부터 먼저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먼저 다 주문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시장에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가격들이 좀 하락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조금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 낮추면서 지난번에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역시 지출을 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채굴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게임 콘솔 쪽에서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판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적어도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지금 나오는 예상이 한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할 것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8%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 좀 좋은 모습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험난한 그런 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칩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없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그 자동차를 못 만들었던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지난 밤사이 테슬라는 5% 급등하면서 $700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자, 요즘 뭐 아직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1,100까지 보는 것들도 많고요. 그럼 테슬라도 투자 가능할까요, 지금? 네,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삼성이라는 이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그동안 제대로 판매 못하고 이런 게 뭐 중국 쪽에 이제 내부적인 사정도 있지만 봉쇄 조치도 있지만은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면은 테슬라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달에 약 한 78,000대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 그 5월 달보다도 한 140% 이상 그렇게 판매가 되고 그리고 1년 전보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130% 이상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공장 폐쇄라든가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7월 달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좀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천슬라 가는데 5주 정도 걸렸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차트다 보니까 다만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데 거래량만 좀 따라주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변신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을 본격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이런 어떤 고급 세단이나 고급 자동차들을 많이 좀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적인 상황들만 잘 이겨낼 수 있다면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강달러 시대의 승자와 패자,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어닝 시즌에는 강달러 때문에 뭐 실적에 타격이 입었다라는 얘기가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강달러 시대의 승자는 누구이고 또 패자는 누구인지 미리 구분을 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CNBC 기사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강달러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해외 매출 많은 기업들은 달러보다는 아니면 원화, 유로, 막 이런 다른 통화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해외 매출 높은 기업들은 강달러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달러로만 결제를 하는 기업들, 미국 내수에서만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달러만 갖고 있으니까 강달러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6월 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올 한 해 동안 주가는 약 9%가량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달러 시대에는 내수 중심, 그러니까 달러로만 결제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CNBC는 그러면서 강달러 시대의 승자가 될 만한 기업들을 선별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에너지 기업과 헬스케어 기업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들이 추려졌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개의 기업도 사실 올해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던 기업은 없거든요. 자, 그만큼 강달러의 승자 기업들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이고 그중 에너지 기업은 워낙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차치하도록 하겠고요.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만 사업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전기업체에게 돈을 줄 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만 결제를 하고
강달러 시대에 이들은 승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리스트에 포함된 헬스케어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이 많은 제약 기업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 말고 헬스케어 기업 가운데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휴마나 같은 이런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승자가 될 거란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이 갑자기 뭐 유나이티드 헬스의 그 의료보험을 들 리는 없으니까요. 결국 미국 내에서만 사업하거나 아니면 달러로만 결제를 받는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기업들을 추려보니까 결국은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방어적 섹터가 많이 포함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것들 지금의 포트에 넣는 건 어떨까?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에너지 쪽은 지금 보면은 뭔가 이제 중국 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 뭐 한 2,200억 달러 규모로 채권 매각도 일어나면서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할 거다라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를 오늘 끌어올린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고 중국 쪽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문제, 지금 러시아 쪽에서 터미널을 30일 동안 중단하는 명령도 떨어졌죠. 그리고 리비아 쪽에 대한 어떤 생산량 감소, 그리고 미국 자체적인 어떤 뭐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요. 에너지 산업, 정유 산업 자체가 최근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2%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장비 쪽도 마이너스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가격이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1% 상승을 했어요. 이제 지난달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5% 하락을 했는데 전기나 가스 이런 유틸리티는 일단 경기 방어적인 그런 성향의 종목들이죠. 경기 침체에 일반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수익을 방어해준다라는 그런 성격입니다. 뭔가 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서 손실을 갖다가 희석시켜주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유지시키는 방어해주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고배당주들 이쪽에 이제 전기나 가스 쪽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배당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좀 넣어두면 괜찮을 수 있지만은 뭔가 지금 어떤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에서 단기적인 주가 차익을 갖다 크게 보겠다라고 접근하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